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학원에서 경제학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또 새 시즌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스스로 자처하시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우리 이제 학원 전체 뭐 과목 커리큘럼이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쭉 진행이 되는데 우선 순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소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죠. 예비순환 보통 이제 4월 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예비순환은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경제학 처음 시작인데요. 경제학을 대학교 수준으로 경제학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1학년 때 경제 원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보통 이제 3학년 때 국제경제학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5공채 시험하면서 예비순환 할 때는 일단 경제학 원론, 경제학과에서 1학년 때 공부하셨던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그런 상황을 전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원론 내용이 보게 되면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국제경제학은 다시 국제무역이론과 국제수지이론 이렇게 이제 구분되게 되는데 그 이제 경제학 원론 교재는 주로 이제 이중구 교수님 경제학 원론 책 이걸로 대부분 많이 이제 시작하시게 되고 보통 이제 경제학과에서 강론으로 미시 거시할 때 미시경제학은 물론 이제 좋은 책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수험에 적합한 책을 많이 고를 때 이준구 교수님 책이죠. 이준구 교수님 칠판으로 다루게 되고 거시경제학은 이제 거시경제학이야말로 이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난이도 편차도 아주 심하고.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가 주상영 교수님 책이 우리가 경제학 시험 대비하는데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챕터를 잘게 나눠 가지고서 그 챕터만 잘 정리에 따라가게 되면 정리될 수 있는. 근데 여기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죠. 3판 이게 개정판이 나왔는데 근데 개정판을 이제 가슴을 설레고 저도 사봤는데 2판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2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3판 책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그 2판에는 연습 문제 해설이 없는데 3편에는 이 연습 문제 해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교 도서관이나 이렇게 해서 그 3판 뒤에 붙어 있는 그 해설 부분, 그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복사하시든 아니면 친구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복사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교재 선택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인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국제경제학도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책으로부터 쭉 있는데 저는 김인준, 이영섭 교수님 책을 택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순환 과정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시 거시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 순환 과정이 별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국제경제학 역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거기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이제 그 오국공채 일행직이나 그 다음에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근데 특히 이제 외교원 같은 경우는 미시 하나, 고시 하나, 국제경제 하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중을 균등 분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국공채가 미시 저 국제경제학이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거의 1년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되니까 미시, 거시, 국제경제 하나씩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에서는 경제원론을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아주 기본소죠. 우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시, 거시, 기본소 요 두 책이고요. 요건 나중에 국제경제학 할 때 이제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 그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방대하죠. 자, 그래서요.
제 강의는 우리가 순환 과정으로 보게 되면 예비순환이 시작이 되고 나면 이제 1순환, 그 다음에 2순환,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순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예비순환에서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기본이론, 교재 중심으로, 기본이론 중심으로 쭉 정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 미시, 거시 이 책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들은 일단은 스킵을 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스킵을 하고, 하여튼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이란 말이 좀 어색하지만, 그렇죠? 완전히 정리하도록 그런 과정입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제 강의를 아마 선택하시는 분들은 비전공자이거나 소수 이런 분들이 강의가 비교적 이제 쉽게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 갔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이론은 완전히 정리하는, 이제 이론 체계가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순환의 내용은 예비순환 내용하고 별 큰 차이는 없겠죠. 다만 1순환에서 지나갔던 거, 스킵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예비순환하는 과정을 빠르게 복습하면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예비순환 한번 딱 한 달 듣고, 우리 22번 강의죠. 경제학을 하산해다. 그럴 수는 없죠. 2번 하신다고 보고, 그 대신 여기서 이론 체계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순환에서는 저는 이 순환 할 때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우리 오국공채, 그 다음에 외교원 시험, 그 다음에 입법고시 문제가 있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법고시 문제가 다소 오국공채나 외교원 시험 문제보다는 글쎄 실제 범위가 넓 거라 뭐 그런 건 아닌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푸는데 시간이, 또 수리적으로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입법고시도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5급 공채 시험하고 외교원 중심의 이제 기출 문제를 정확히 한번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순환에 걸쳐서 이론 정리가 됐으니까 기출 문제를 한번 자기가 쭉 풀면은 이제 어떻게 로드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3순환 때는 이제 이게 모강이죠. 마지막에 모강 중심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순환 과정이 끝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목표는 경제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비전공 이런 분들이 하여튼 내가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까지는 내 손으로,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풀고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 기본 과정, 기출문제 풀이 과정까지를 2년, 3년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해서 우리가 쉽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기는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이 처음에 시작하는 1차 년도 공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요. 이게 장수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빨리 끝나고 경제학 1년 딱 들어서 이 순환 과정을 경험을 해서 경제학에 대해서는 말이죠. 기출문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어디 책을 봐야지 되고, 어느 책의 부분 이런 정도를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이죠. 미시 거시를 우리가 22회 강의인데 그럼 한 달이죠. 한 달에 이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시간이 있지만은 또 자기 또 일 좀 있고 하게 되니까 거의 숨 쉴 틈 없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요. 자, 요거를 정확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수 비전공자로서
여러분 어떤 분들을 제가 경험해 보면 이래요. 경제 언론 아직 제대로 체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염두에 두면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제품을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봐서 잘 수업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잘 들 거냐. 여기 제가 팁을 조금. 근데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단연간 수험생들 만나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루틴하게 한번 지켜면 어떨까.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재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제 강의하는 내용이 교재 다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교과서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제 판서 내용을 반드시 필기, 노트하시죠. 특히 경제학은 말이죠. 전부 수리적으로 풀이 과정, 도출 과정,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 이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 시험은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 중심으로 수식 써주고 설명하고 답안하는데 서론, 변론,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답안을 요구하잖아요. 벌써 오래됐지만 옛날에 입학고시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답 쓰지 마세요. 아주 그렇게 고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뭘 다루는 문제다. 이 문제를 다루는 그래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모형, 수리적으로 정리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많죠. 계산 문제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도출 과정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판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해서 이제 대개 돌아가시면 복습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습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노트 가지고서 이제 복습을 쭉 하고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뤘고 그 다음에 수리적인 전개 과정이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다.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일단 교과서 필수고요. 환수하시오. 그런데 간혹 보면 교과서에다가 밑줄 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왜 교재 가지고서 2회독, 3회독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밑줄 치고 거기다가 메모 좀 해서 그건 책에는 아무 밑글 치지 말고 그렇죠? 중요 표시 정도는 모르지만 해놓고 모든 내용 칠판의 판서 내용은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노트를 할 때 이게 파일로 만들어서요. 첨삭할 수 있게 끼워 넣었다가 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순환의 그 강의 노트를 제 강의를 계속해 듣는다면 일순환 노트에 예비순환 노트에다가 일순환 강의 진행되는 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바인드 묶여있는 노트는 곤란하죠. 왜?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구멍 3개 뚫린 노트 지금 애용하는데 그걸 노트 따로 갖고 있고 바인드 할 수 있는 틀을 놔두고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거기다 기출문제 같은 거 삽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노트가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단권화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단권화하는 내용이 이 노트 하나 바인드 될 수 있게 그래서 예비순환 노트 쭉 더 삽입해서 일순환 노트가 완성이 되고 기출문제 풀 때 거기다 또 삽입하고 해서 그래야 그게 자료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쭉 보시면서 그렇죠? 이 책 저 책을 찾아다니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트에다가 몇 페이지 무슨 책 찾아가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 다 정보관리라고 하는데 정보관리를 요걸 중심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서해서 노트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사족일지 모르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강의가 진행이 되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미시경제학을 열흘에 끝내는 거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입니다.
그럼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후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오후. 저녁에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해죠. 복습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복습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하여튼 요 경제학 순환 과정, 예비 순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말에 친구 만나는 일 없다. 만날 수가 없다. 평일에는 더더군다나 역석 잡고 그럴 수가 없죠. 그날 진행된 거 그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요. 복습은 이건 뭐 사족의 이야기지만 반드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는 순간 아 내가 이게 내년에 예비순환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처절한 그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완전히 해서 근데 복습한다고 해서 순환과정 더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복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이 내가 좀 미진했다 하는 걸 남길 수가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예비순환 들어버리고 뭐 했는데 아 모르겠어. 듣긴 들었는데 추억으로만 남았어. 그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복습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습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생활인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 사생활에 하나 말이죠. 다이어리를 한번 쓰시는 게 어떨까? 공부 다이어리입니다. 학습 다이어리.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이제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순환과정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매일매일 기록하라 이거지. 여기다가 아 오늘 기분이 우울했어. 그런 게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 진도가 뭘 나갔는데 이 부분은 더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모르겠더라. 그걸 기록으로 두세 줄이라도 남기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의식이 되겠죠. 복습을 했는데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 이건 과제야. 내일 강사한테 가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특히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은 저를 활용해야죠. 그럼 해결 금방금방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온라인은 참 경작은 질문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그림도 보여주고 수식을 쓰고 해도 쉽지 않으나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요 다이어리를 쓰자. 그렇죠. 다이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과목별 다. 그러면 3월달에 4월달에 경제학 예비선을 가면서 그 기록을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단 기록을 아 내가 이거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해놨으면 관심 갖고 해결하겠죠. 근데 그것도 다이어리 써놓긴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에이씨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이어리를 쭉 놓고 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지금 듬성듬성하고 어디에 그물망을 내가 성성하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이어리.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되게 여학생분들은 잘 하세요. 근데 남학생들은 쓸데없는 소리 내 머리 다 기억하면 되지 뭐 그러는데 과목 날짜가 누적이 됨에 따라서 잊을 수가 있어요. 그걸 기록을 하시란 말이에요.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게 추진력이 돼요. 에너자이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나 이거 해야 되지. 그래서 기록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요 정도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요. 강의 들으시고 판서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세우고 마지막 다이어리 한다. 루틴하게. 루틴하다는 말. 그 전에 우리 학원에 설명해 하시는데 어느 강사님 말이죠. 수험생은 생활이 간단 명료해야 된다. 루틴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실패다. 그렇죠? 그 말이 아주 강력한 어떤 공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루틴이란 말 쓰는데 루틴을 해야 돼요. 뭐 복잡한 거 안 돼요. 수험생이 복잡해서 되겠어요? 공부하는 거 하고 그렇죠. 자기 요 스케줄에 따라서 잘 마무리 하시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먼저 예비순환을 진행을 하는데 예비순환을 할 때는 하여튼 순진한 마음으로 뭐죠? 내가 경제학, 국제경제학 이게 처음으로 이 교과서를 1회독을 한다. 그렇죠? 하는 기분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예습하긴 쉽지 않죠. 예습은 잘 안 돼.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판서 내용 복습하시면서 반드시 교과서 읽기. 이걸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반드시 그 진도 나간 만큼을 읽으세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 안 되면은 그 다음날 저한테 질문하세요.
하시라 이거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판서 강의 들으시고 노트 복습하시고 교과서 읽고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비순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한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진도별 연습 문제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진도별 연습 문제인데 요거는 강의 진행되는 것의 기본적인 문제. 그럼 이게 7, 8 잡고 한 3문제 정도 한다고 해도 한 20문제. 그럼 미시영작에서 기본 프레임을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 연습 문제는 제가 해설 가능하면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싶어서 염려해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1학년 이제 정말 경제학 입문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제가 이중구 교수님 경제 원론책 강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은 전부 수학이죠. 경제 수학. 기초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21년도에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난 그 정도 미분 알고 뭐 수요 공급 함수 곡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미분 그런 분들은 필요 없지만 혹시 여기가 더듬한다면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 대신 그렇게 하시고 요 경제수학 기초의 그 교재 있었잖아요. 그 교재 그 자료를 여러분 우리 예비순환 과정에 자료를 올려놨어요. 거기 사실은 그 경제수학에서 다루는 그 내용만 그렇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제대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시험 준비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그렇죠. 수리적으로 특히 이제 미시형작에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이게 뭐 그런데 필요한 우리 시험에 응시해서 답을 내는데 필요한 수학 기본적인 내용은 요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요거 자료 올려놨으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그 자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판명이 돼요. 첫날에. 그러니까 첫날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응용 경제 원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오늘하고 내일 하면서 여러분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 안색을 살피면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오늘 첫날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그래 그 정도는 내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수리적인 감각이나 그래프 이해나 그런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한번 참조해서 같이 요거 출력하세요. 제가 올려놨을 테니까 출력 받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교재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 하지만 강의 교재가 있겠죠. 강의 교재는 미시하고 거시를 나누어서 묶어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그 이론의 완전 정리는 아니에요. 일순환 때 거기가 좀 보충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비순환 과정에서 필요한 그 이론을 강의하면서 제 강의 노트, 렉처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정성껏 렉처 노트를 만들어 드렸더니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뭐 판서를 뭐하러 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건 저의 렉처 노트지 여러분의 수학 노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 손으로 쓰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가 나눠주는 자료 이게 자칫하면 독극물이 될 수 있어요. 막 쌓아놓죠. 막 그것만 모아놓고 내용은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강의를 전달하게 하기 위한 내 강의 자료인데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겠다 이거죠. 그럼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죠. 그리고 노트는 반드시 따로 꼭 하시도록 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 처음에 이제 도입 여기 뭐 OT라고 할까요? 뭐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는데
이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건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강의 진행을 하면서 우리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기출문제는 우리가 교과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쭉 하지만 7급 공무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7급 공무원은 객관식인데다가 어떻게 돼요? 전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언론 플러스 알파, 미시거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구석구석 다루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공채나 외교원 시험은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심화된 내용을 묻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 가능하면 기출문제집 하나 사십시오. 우리 저 김진욱 교수님이나 김진욱 교수님 그 기출문제집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22년도까지 다루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해당되는 문제가 어떻게 그렇죠? 어느 정도 다뤄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순환 진행을 할 때는 기출문제도 소팅 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비순환 때는 기출문제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오히려 그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예비순환에서 제가 기출문제 그 정리된 내용은 이제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식의 나오겠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부탁은 딱 두 가지요. 강의 열심히 듣고 이게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난 동강 들으시겠다. 그러면 계획 따라서 들으시면 되지만 오프라인 중간에 결석하면 아쉽죠. 그거는 뭐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골기대야 하는 거 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어떤 식으로든지 놓치면 안 돼요. 당일날 해결하고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 자 부탁드리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